우리는 타인이 있어야 온전한 정신을 유지한다. 결혼이 좋은 이유이기도 하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제정신이 아닌 부분이 절반쯤 있고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절반이 둘 다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가끔 우리는 똑같은 약점을 가진 부부를 만난다. 그러면 서로의 약점이 뒤섞여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둘 다 와인을 너무 좋아한다면 당신과 배우자는 손잡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운명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배우자가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있거나 마실 것 같은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알코올 의존자가 되지 않으니 서로에게 유익하다. 당신의 배우자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사교적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위해 한두 잔 마실 테고, 당신은 평소에도 술을 즐겨 하지만 고삐가 풀릴 때 제지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독특한 성향은 어느 정도 무작위로 분포하기 때문에 당신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약한 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사람이나 자신과 반대인 사람과 결합하게 된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두 사람이 결합해서 원래의 존재를 재창조할 때 당신은 합리적이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를 갖는다.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아이들에겐 훨씬 더 좋으며 주변 사람들과 세계에도 좋은 일이다. 두 사람의 역할을 결합하는 과정은 대부분 대화와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연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심각한 하자가 하나쯤 있다는 걸 안다. 반면에 아직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어딘가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는 가정이다. 심지어 당신은 그 완벽하다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 콩깍지가 씌어 어리석고 열렬한 사랑을 나눈다. 두 번째는 당신에게 완벽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가정이다. 이 두 가정 때문에 당신은 낭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 가정이 둘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심각한 결과다. 우선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세상에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 뿐이다.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심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또한 다들 개인적으로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다. 설사 완벽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당신을 보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날 것이다.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 어떻게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맺어지겠는가? 그에게 당신이 데이트 상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실은 두려워해야 한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사귀자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아이고 이런. 당신은 눈이 멀었거나 절박하거나 나처럼 하자가 있군요. 적어도 당신만큼 하자 있는 사람과 맺어진다는 건 소름 끼치는 일이다. 혼자인 것보다는 나쁘지 않지만 뜨거운 팬에서 나와 불로 뛰어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불로 들어가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서약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려는 두 사람은 성숙한 어른으로서 결혼을 한 뒤 완전체로 거듭난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사람은 결혼 생활을 통해 성장한다. 그러니 배우자와 모든 것에 관해 대화하라. 물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결국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어렵사리 평화를 이룩했다면 감사하라. 둘이 모이면 반드시 싸우는 법이니 말이다. 우리의 종착지, 낭만. 우리는 막상 관계의 낭만을 불러오고 이를 유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낭만은 유희이고 유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쉽게 시작할 수 없다. 낭만은 평화를 필요로 하고 평화는 협상을 필요로 한다. 그런 뒤에도 운이 따라야 우리는 유희를 즐길 수 있다. 결혼 생활의 낭만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그 아래에 용이 하나씩 도사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복잡하다. 예를 들어보자.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어떤 성적 의무를 수행할까? 섹스 안 함은 답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서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낭만적인 생활을 꾸리는 것이 결혼 당사자들의 협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낭만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암묵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하루에 15번씩 섹스하라는 건 아니지만
마지못해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나쁘다. 암묵적인 적정선은 양극단의 중간이며 협상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인 성인 부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드물게는 3번가량 섹스를 한다. 그 정도 횟수라면 두 사람 모두 불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좋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한 번이 훨씬 좋다. 전혀 없는 건 나쁘다. 섹스가 없다는 건 한쪽이 다른 쪽을 학대하고 다른 쪽이 복종하는 것과 같다. 섹스가 없으면 어느 한쪽이 바람을 피우게 된다. 바람을 피우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섹스가 사라지면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말이다. 이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해결책이 필요하다. 낭만이 사라지고 성적으로 친밀한 횟수가 바닥을 칠 때는 어떻게든 이건 아니라고 표현해야 한다. 이건 괜찮지 않아. 라고 강하게 알려야 한다. 어쩌면 당신은 이별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되려고 그런 방도를 선택해 상대가 바람 피우게 만들었을지 모른다.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음, 우린 성생활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원활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음, 2년 동안 잠자리를 안 했죠.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의 바람은 충격을 받을 일이 아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적정 수준의 성욕을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쁘게 사는 조건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고 정량할 수도 있다. 신혼 때는 서로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독신자였을 때 데이트를 생각해보자. 데이트에는 짜릿한 모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화 속에서나 그럴 뿐이다. 현실에서는 인터넷 데이팅 사이트, 문자 메시지 교환, 그리고 커피숍, 레스토랑, 호프집에서의 어색한 첫 만남이 데이트의 시작이다. 그럼에도 외롭고 관심에 굶주렸고 육체적 친밀함이 절실한 독신자는 데이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독신자는 외롭고 허전하기 때문에 데이트에 몰두할 것이다. 하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데이트를 위해 당신의 생활 안에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돈을 쓰고 괜찮은 데이트 상대를 찾고 왕자를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개구리와 키스를 해야 한다.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안도하는 것은 그 모든 수고를 다신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공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낡은 흰 속옷과 양말에 신은 채 누워서 휴 해프너가 누렸음 직한 즐거움이 당신의 집안에 자동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낭만이 사라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어렵고 창피한 대화를 해야 한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때? 수요일과 금요일? 월요일과 토요일?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 맙소사 이건 너무 검조하잖아. 너무 평범하고 계획적이야. 너무 틀이 정해져 있고 뻔하고 속물적이고 반낭만적이고 기계적이야. 모욕적이고 제약이 느껴지고 잠자리를 의무로 만들어. 재미가 없잖아. 자연스러움, 가벼운 재즈, 칵테일, 예기치 못한 끌림 같은 짜릿함이 없어. 턱시도와 검은색 미니드레스는 어디 갔지? 그걸 기대하는가? 어리석은 판타지 속에서 무의식으로라도 데이트를 하던 중에 당신은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가? 한 적이 있기는 한가? 그리고 잊지 말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성인이라는 것을. 당신은 맞벌이, 아이 2명, 적당한 생활 수준을 원하면서 자연스러움을 원하는가? 그 이하로는 타협하지 않을 셈인가? 행운을 빈다. 정말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진료실에서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 삶에서도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다. 오히려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당신이 바라는 일들을 밀어내고 윗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이 10가지라면 섹스는 7번째일 것이다. 당신이 섹스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10가지 중 5가지도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섹스를 하려면 당신은 매우 의식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 내가 과거에 낭만적으로 끌렸던 이 사람과 잠시 시간을 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길 바란다.